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튼튼베거입니다. 8거래일째 하락하는 코스피입니다. 새해를 맞아 기대감에 오르는 1월 효과, 코스피에서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대형주는 쉬는 대신 섹터 순환은 빠르게 돌고 있는데요. 그 다음 순환이 돌아갈 곳은 어디일까요? 월요일 이상로 파트너와 찾아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 말 급등세 여파로 연초에는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시장이 살아나야 할 텐데요. 하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중동 지역의 불확실함이 커지면서 에너지 가격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해운주와 에너지 관련주가 테마로 출렁이고 있는데 우선 해운 관련주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해운주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홍해가 얼마 전에 한번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번에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옮기는 선박에 대한 부분의 이동 통로가 되는 곳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홍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통로에 대한 역할을 하는 곳이 홍해이기 때문에 이 두 군데가 지금 다 상당한 불확실성에 좀 확대되고 있다는 양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해상 운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더 잠잠해지는 모습들이었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다시 한 번 더 커지면서 이것이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여론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해상 운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HMM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M&A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에 대해서 오로지 다 반영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지만, 우리가 오늘 흥하이온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가권역에서에 대한 테마성 재료로 인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나타내는 구간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테마에 대한 하나의 재료로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보다는 이제 지지가 강한 종목군들을 좀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넘어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반대로 이제 돌파가 하기 전자리가 이제 지지점에 대한 형태가 띄게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굳이 이런 해운주를 매매를 한번 해본다면 오히려 상당히 강한 종목군을 중심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간다면 그래도 강한 종목에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또 에너지 관련주도 함께 들썩이고 있죠. 여기도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그 유럽을 관통하는 가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TTF 가스와 영국 가스입니다. 사실 영국 가스, TTF 가스는 현재 가격에 대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또 따뜻한 유럽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이 크게 변화가 없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에너지 가격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거든요. 이 미국의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석유 관련주라든지 또는 이런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대성에너지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에너지가 현재 바닥권역에서 강한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대성에너지가 대구 경북 지역에 현재 이제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LNG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 가격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중앙에너비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유통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급등 양상을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모습들인데, 그만큼 이제 낙폭과대가 또 컸기 때문에 이런 수급에 대한 부분이 유입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오늘 석유 관련주들이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던 부분 자체가 반영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흥구석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구석유도 많이 우리가 대표적인 석유 관련된 기업은 아니죠. 다만 이제 테마성 재료가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흥구석유에 대한 움직임도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은 이런 부분을 쉽게 예측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크게 급등할 때 쫓아가는 부분보다 가격을 조금 더
낮춰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조금 수렴이 좀 더 이루어진 상태에서에 대한 공략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지난주 방송할 때도 에너지주가 크게 한번 들썩거렸었거든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차라리 조금 더 잠잠해지면 들어가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또 잠잠해지자마자 또 이렇게 튀는 모습들이 반복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추격 매수보다는 좀 더 가격적인 부분 자체의 수렴을 좀 더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주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로봇주입니다. 오늘 로봇주들의 상승이 꽤 눈여겨볼 만합니다. 역시 LG전자 이슈 때문인데요. 작년 1월에 로봇주들의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네. 게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잖아요. 네. LG전자가 올해는 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또 다르게 좀 생각을 해봤던 게, 오늘 생각보다 로봇주가 좀 약하다고 봤거든요. 원래 오늘 같은 경우에 로보티즈와 로보스타가 오늘 결국 LG전자에 대한 지분, LG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강한 모습을 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지금 현재 보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장기평의 하단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로봇주들에 대해서 강세를 이끌어왔던 것이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우리 앞에 고미정 앵커가 얘기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강세를 크게 보이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인 즉슨 결국 이 로봇주 안에서도 가격적인 부분에 상당히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스맥이라는 기업이 오늘 장중에 강한 강세를 좀 나타냈었는데, 스맥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조금 작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이제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또는 낙폭과대가 큰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T로보틱스도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로보틱스가 전환사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의 로봇주들보다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붙이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반등에 대한 구간을 우리가 의미를 크게 두기에는 조금 힘든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 로봇주 안에서도 전반적인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것을 좀 더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우리가 이런 로봇주에 대한 연속적인 성장을 보려면 결국에는 이제 공장 자동화라든지 또는 협동 로봇 쪽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오늘 이제 V1텍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1텍이 뭐 지금 보면 약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1월 20일 날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약 40% 이상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V1텍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시스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시스콘이라는 기업이 로봇팔에 대한 역할을 하는 로봇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동시켜주는 이송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물량 수주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V1텍 같은 경우에는 16,000원 밴드까지는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를 16,000원까지 좀 더 맞춰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관련주는요,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입니다. 제가 오프닝 때 네. 다음 주에 순환할 섹터 어디가 될까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네. 미용 의료기기 다음 주에 좀 괜찮을까요? 그래서 들고 오신 거예요? 다음 주는 반도체도 갈 거고요. 반도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빠진 부분만큼에 대한 반등세를 나타낼 거라 보는데, 다만 시장이 힘들 때는 항상 실적이라는 이슈에 또 의존을 많이 하기 마련이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 전력 석유 관련주들도 오늘 좀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의료기기도 좀 봐야 된다고 봐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은 이제 미국도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이라 보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수출 물량에 대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추려서 미용과 필러 분야로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용 관련된 기업들이 클래시스나 하이로닉이라든지 비올 같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최근에 비올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까지도 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필러 관련주, 우리가 요즘은 필러는 이제 시술이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들 좀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필러 관련된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여기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것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TC 바이오에 대한 또 인수권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슈가 됐던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실적적인 성장성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정말 시장이 반등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의 원픽은요? 네, 여기에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반등을 이루어질 것으로 보면서 이루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루다. 네. 약간 아재기기를 좀 해봤습니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기분 전환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 이루다가 보면 레이저 기기입니다. 그래 레이저 의료기기, 고주파 기기라는 부분에서 제조 및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 이루다가 과거에 이제 보면 루트로닉이라는 기업이 또 이런 레이저 의료기기였거든요. 그게 루트로닉이 공개 매수로 인해서 상장 잦은 상패 처리가 되었고, 이루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M&A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봤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레이저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 물량도 많을 뿐더러 꾸준한 수요 자체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루다에 대한 주가도 좀 더 바뀔 수 있는 부분, 특히 북중미 지역에 대한 부분에서 매출의 약 50%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8,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9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이루다입니다. 오늘 전할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1월 13일 토요일 오전 12시부터 저녁 5시까지 부산 백스코 컨벤션 홀에서 2024 증시 대전망 무료 강연회가 진행됩니다. 와우넷 베스트 파트너들의 2024년 증시 전망과 핵심 유망 종목 또 투자 전략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상로 대표님도 마지막 피날레 강연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번 강연에 투자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대표님도 부산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